안녕하십니까.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4.1.8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되겠습니다. 학습 목표는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학습지에 뭐 개념하고 뭐 열 효율 구하는 게 쭉 나와 있는데 먼저 교과서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인데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. 예, 뭐 집에서 음식 조리할 때, 그 가스레인지, 천연가스 뭐 쓰고 난방용 보일러, 뭐 연탄 보일러 쓰는 수는 없지만 석탄, 이제 기름 보일러 쓰면 이제 등유 쓰죠, 등유.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여러분 타고 다니잖아요. 거기도 이제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에너지 이런 화석 연료에 에너지를 태우면 항상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. 예,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주위에 흩어지기 때문에 어, 이 공급한 에너지가 다 유용에 사용하지는 못해요.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 중에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효율이 높은 그런 열기관, 이 열기관도 있고 효율이 낮은 열기관도 있는데 열기관은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, 태울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 동력을 얻는 장치가 열기관이에요.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가 나와 있죠. 자동차 엔진이 열기관입니다. 자동차 엔진이 뭐 버스, 선박 이런 거에 타는 엔진이 대표적인 열기관이다. 그 이 열기관은 이제 여기 그림에 이제 피스톤 뭐 이렇게 크랭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연료를 집어넣죠. 그러면 이제 폭발해서 이 폭발로 인한 기체 팽창으로 인해서 피스톤이 이제 상하 운동을 하면 되고 이게 이제 회전 운동을 해서 바퀴를 굴려가게 해서 이제 동력을 생산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공급한 에너지가 100%이 바퀴가 굴러가도록 하지는 않다는 거지. 예. 그걸 이제 효율을 따져보는 거죠. 따져보는 건데,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열기관은 이제 그림으로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, 이 고열원이 있어요. 이게 휘발유나 뭐 경유, 그 연료를 이제 Q1이라는 연료를 집어넣어줬어요. 그럼 열기관에서 이제 그 연소가 일어나잖아요. 그럼 연소가 일어난 그 100이 들어갔어요. 예를 들면 100이 들어가 가지고 열기관에서 연소가 나면 이게 1, W1입니다. 1을 100이 하냐? 아니라는 거지. Q2 우리 쓸 수 없는 에너지,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 일부만 이 일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열 이렇게 되는데 높은 온도의 고열원 연료에서 열기관에 공급된 에너지를 Q1 그렇죠. 휘발유, 경유 이런 것을 보시면 되고 열기관이 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피스톤이 막 상하 운동하고 이렇게 회전 운동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. 열기관 하는 일을 W. 그다음에 온도가 낮은 저열원 주변으로 이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. 이게 Q2. 그럽니다.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Q1은 공급한 에너지잖아요. Q1은 W 더하기 Q2입니다. 예. 그래서 일과 일하지 못하고 이제 외부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나간 것들, 이런 것들 빠져나간 에너지를 합친 것이 뭐가 된다? 이 Q1이 된다. 이거 합친 것이 이게 에너지 보존법에서.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냐? 열기관은 공급한 에너지에서 전혀 이제 쓰지 못하고 빠져나간 에너지, 열 에너지를 뺀 거가 이제 내가 이 열기관이 한 일 W가 됩니다. 그래서 열 효율은 열기관에 공급한 에너지 중에 열기관이 하는 일의 비율이 되겠죠. 그래서 열 효율 퍼센트 열기관에 공급한 에너지 Q1분의 열기관에 공급한 일 곱하기 100이 되겠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자동차가 있어요. A 자동차, B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에 공급한 에너지가 150kJ입니다. 150kJ이고 이 엔진이 한 일이 30kJ이에요. 그러면 이 자동차 A 자동차의 열기관 엔진이 열 효율은 어떻게 돼요? 엔진의 열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150분의 한 1, 30이 되겠죠?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. 이것도 구할 수 있겠다, 그지? 그래서 같은 속력 대충 보면은 A 자동차하고 B 자동차 그냥 딱 보세요. 150분의 30, 120분의 30 어느 것이 효율이 좋아? 예, B가 훨씬 효율이 좋죠. 그러면 이제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 달릴 때 A, B 중에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
효율이 떨어진 게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겠다. 실제적으로 자동차 열 효율은 한 20에서 30% 정도입니다. 그러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는 20에나 30 정도밖에 안 쓰는 거예요. 나머지는 80, 70에서 80은 다 어떻게 열 에너지로 다 뺏기는 거죠. 엔진 주변에 냉각수 시키는데 배기가스로 그다음에 마찰에 의해서 열 손실이 일어난다. 자, 그래서 이제 뭐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 인기잖아요.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려진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굴러가도록 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기 에너지가 같을 때 조명기구의 밝기를 나타낸 겁니다. 동일한 전기 에너지를 줬어요. 그랬더니 LED 등이 가장 밝죠. 예.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이 등은 조명기구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동일한 전기 에너지를 줬을 때 LED가 가장 밝게.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가장 많이 전환되는 것이 LED, 그 다음 형광등, 배결등, 기름 램프.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빛 에너지가 적게 나오고, 그럼 쓸 수 없는 열 에너지 형태가 많이 전환된다는 뜻이죠. 이쪽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된다. 그리고 우리 그 집에 전자제품들 보면은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1에 있으면 1등급이라는 얘기죠. 이게 2, 3, 4, 5 이렇게 돼. 이 가장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은 거죠. 그래서 집에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나 또 부모님들도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이걸 보고 참고를 하는 거죠. 이 제품을 샀는데 뭐 가격은 싼데 뭐 에너지 소비 효율이 되게 5등급이다. 안 좋다.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1등급인 제품,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제품 그렇게 하다. 대기 전력이라는 말이 나는데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대기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, 여기 대기 전력입니다. 컴퓨터나 뭐 TV나 뭐 이런 것들, 복사기나 프린터나 이런 데에 대기 전력을 좀 많이 하죠. 그래서 에너지 절약 표시가 붙어 있으면 여기 붙어 있으면 좀 절약이 된다 그런 거죠. 자, 요 문제로는 문제 길게 뭐 나중에 구해보도록 하고요. 수업 시간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효율적 이용, 그다음에 열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